재벌 회장님 댁 가정부인 나. 그런데 그 집 며느리 영정 사진 속엔 왜 내가? 우리 며느리 제사니까 정성껏 준비하세요. 네, 회장님. 62세의 박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석 달. 성원그룹 구회장 댁의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그녀의 생계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꺼내보는 사진이야. 우리 현주가 참 착했는데. 구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재 금고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보자기가 스르륵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녹색 비치 펜던트에 새겨진 독특한 매화 문양. 저건 내 목걸이인데? 순덕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볼을 만졌습니다. 귀 밑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진 깊은 흉터. 40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저주 같은 흔적. 그 흉터 때문에 사람들은 순덕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항상 그 흉터에 먼저 꽂혔고 본래의 얼굴은 흉터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40년 전인 1983년 가을 20살 박순덕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증 외상. 얼굴 쪽 열상이 심합니다. 의식 없음. 신원 확인 안 됨.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얼굴 왼쪽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집이 어디예요? 간호사의 질문에 순덕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 얼굴도 집 주소도.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가방 안에는 신분증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목에 걸려있던 녹색 비치 목걸이만 빼고요. 이건 꼭 간직하세요.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면 가족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순덕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듯한 귀한 목걸이였습니다. 한 달 후 붕대를 풀었을 때 간호사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을 본 순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왼쪽 볼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진 깊고 붉은 흉터. 유리 파편에 베인 자리를 급하게 꿰맨 탓에 울퉁불퉁하고 험악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비용이. 하지만 기억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순덕에게 성형수술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길이 없었던 순덕은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빚을 갚았고 그렇게 병원을 나온 뒤로는 공장, 식당, 파출부 온갖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흉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만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최만수.
흉터가 뭐 대수냐. 사람이 착하면 되지. 라며 순덕을 아내로 맞아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도 일하다 사고를 당해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평생을 외롭게 그러나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넘어 구한 마지막 일자리가 바로 이곳 성원그룹 구회장 댁 가정부였습니다. 얼굴이 좀 그렇긴 하네요. 면접을 보던 집사 송 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로. 아니, 일 잘하면 되죠. 어차피 주방이랑 뒤에서 일할 거니까. 손님 앞에는 안 나서면 돼요. 순덕은 그 말에 익숙했습니다. 40년 동안 늘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대신 음식 솜씨는 좋아야 해요. 회장님 연세가 많으셔서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은 이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집은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일했습니다. 구회장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했습니다. 가끔 순덕이 차린 식사를 드시며 손맛이 참 좋구만 하고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며느리의 기일이었으니까요. 순덕 씨,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구회장의 차남 며느리인 윤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까다롭게 지시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차려야 해요. 갈비찜은 간장 양념으로, 잡채는 당면을 짧게 자르고 표고버섯을 듬뿍. 동그랑땡은 꼭 손으로 빚어서 납작하게. 형님이 참 까다로우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레시피를 봐야 하는 음식들인데 오늘따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은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야 고기가 부드럽지. 잡채는 당면을 너무 불리면 안 되고. 동그랑땡은 두부 물기를 꼭 짜고 다진 마늘을 조금만. 마치 수십 년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머, 순덕 씨. 시식을 하던 윤 여사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꼭 형님이 만들던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네? 저는 그냥 시키신 대로. 아니에요. 형님은 갈비찜 마지막에 꿀을 살짝 넣었어요. 그래야 윤기가 나고 단맛이 깔끔하다면서. 그런데 순덕 씨도 지금 꿀을 넣으셨잖아요.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넣었던 꿀 숟가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왜 꿀을 넣었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랑땡도 형님은 동그랗게 안 만들고 꼭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먹기 편하다면서. 순덕 씨, 혹시 형님한테 요리 배우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이 집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걸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는 20년이나 됐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윤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해. 왜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인 거지? 마치 내가 원래 이렇게 요리를 해왔던 것처럼. 오후 6시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구회장의 장남인 구민석 사장과 그의 아들 구준혁, 며느리들, 손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구현주를 추모하기 위해. 현주야, 아버지가 왔다. 구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나를 참 잘 따랐는데. 왜 그렇게 일찍 갔니? 순덕은 주방과 거실 사이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정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나르고 뒤에서 설거지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녹색 비취에 새겨진 매화 문양. 세상에 하나뿐일 것 같은 바로 자신이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목걸이.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흉터 하나 없는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목걸이를 가진 사람이 둘일 수도 있지. 우연이야. 그냥 우연.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 아버지, 이 갈비찜 맛이. 구민석 사장이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현주가 만들던 맛이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순덕 씨가 만들었지. 정말요? 윤기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아내 솜씨랑 똑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님. 윤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동그랑땡도 형님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잡채도 형님 스타일 그대로예요. 신기해요. 구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씨, 이리 좀 나와 보시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했나 싶어 긴장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왼쪽을 살짝 돌린 자세로. 고개 들어보시오. 네. 순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볼에 깊은 흉터가 거실의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민석 사장과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 흉터에 꽂혔습니다. 순덕은 그 시선이 익숙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순덕 씨, 그 흉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40년 전에요. 40년 전? 구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전이면 1983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구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순덕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순덕이 무의식 중에
옷깃 밖으로 삐져나온 녹색 비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이건 제가 사고 났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구 회장이 휘청거렸습니다. 구민석 사장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목걸이는 구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결혼 선물로 직접 맞춰준 목걸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정 사진 속 목걸이와 순덕의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녹색 빛의 매화 문양, 심지어 펜던트의 크기와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형님이 살아 계신 건가요?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 구현주. 4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을 잃고 기억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은 채 떠돌았던 그 여자가 혹시 자신이란 말인가? 안 돼. 말도 안 돼.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이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 씨. 아니, 혹시 현주. 우리 현주가 맞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확인해 봅시다. 구민석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내였는지 아닌지. 순덕은 떨리는 눈으로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자신일까?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정체가 저기 있는 걸까? 그날 밤 성원그룹 구 회장 댁에서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그룹 전속 병원에서 의료진이 출동했습니다. 구강 세포 채취는 간단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의사가 순덕의 입안을 면봉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구민석 사장의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이틀, 48시간. 순덕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별채 작은 방에 들어앉아 40년 동안 간직해온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의 가족이었을까? 재벌가의 며느리였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남의 집 부엌에서 흉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저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니.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덕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순덕 씨 접니다. 윤희정이요. 구 회장의 차남 며느리 윤 여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앨범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형님이에요. 결혼하시기 전 모습. 20살 무렵의 여성.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 그리고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 순덕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나였을까? 형님은 1982년에 우리 큰 오빠 구민석 사장님과 결혼하셨어요. 시집 오시자마자 시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아이도 없이 시집살이만 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어요. 윤 여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가을 시아버님 약을 사러 병원에 가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가 인도로 돌진했대요. 형님이 그 자리에서 숨진 줄 알았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피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형님 가방이 안 나왔대요.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래서 신원 확인이 늦어졌고 그 사이에 형님은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시신이 화장까지 끝난 후였어요. 신원 미상의 사고사 처리로. 네?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 영정 사진은 형님 시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를 치렀지만 실제로는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고 위치도 같고 때마침 그날 그 병원 근처에서 신원 미상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윤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확신했어요. 형님이 맞다고. 우리도 믿었고요. 그동안 순덕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네. 형님이 그날 사고를 당해서 얼굴을 다치시고 기억을 잃으신 채로 40년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고. 윤 여사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 씨. 아니 형님. 정말 형님이 맞다면 돌아오신 거예요. 40년 만에.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회장, 구민석 사장, 그리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덕도 떨리는 다리로 그곳에 섰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순덕 씨는 저희가 보관 중인 구현주님의 DNA와 99.98%로 일치하십니다. 과당. 구회장이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주. 우리 현주가 살아있었어. 80대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민석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가 어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었어? 정말 당신이었어? 그는 비틀거리며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못 찾아서. 40년 동안 당신을 놓치고 살아서. 순덕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이 집이 어떤 곳인지. 괜찮아. 구회장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현주, 우리 착한 며느리. 그날부터 순덕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별채 작은 방에서 2층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낡은 옷 대신 고급 옷이 장롱에 걸렸습니다.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며느리, 안주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 사람이 맞을까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구민석 사장과 순덕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1983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현주 씨, 당시 22세. 오래된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가해 차량은 음주운전 트럭이었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구현주 씨는 현장에서 심각한 두부 외상과 안면 열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신원 미상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나이 20대 초반, 교통사고 사망.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이 구현주 씨인 줄 알고 가족에게 연락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거군요. 네. 하지만 실제 구현주 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고, 기억 상실 상태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로 등록되어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이었고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런 혼선이. 그럼 그 40년은 구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40년 동안 기억도 없이 혼자서. 죄송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순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박순덕이라는 이름으로 흉터투성이 얼굴로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반면 진짜 가족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이제 당신은 구현주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기적, 성원그룹 구현주 여사 생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덕. 아니, 현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구현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구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민석 사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주는 2층 안방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일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 지내는 매일이 편안했습니다. 어떤 방이 어디 있는지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구회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어느 장미가 제일 예쁜지 발이 먼저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 뭐래요? 뇌 손상 부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대. 정말요?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희망이 있어.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니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현주가 직접 만든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이 상에 올랐습니다. 손맛이 여전하네. 구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며느리 손맛. 현주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이제 집에 왔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귀향.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 위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살아갈 시간이